플로리다주의 한 해변에서 물병을 밟아 터뜨린 소리를 사람들이 총성으로 오인하면서 수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봄방학 기간을 맞아 사건 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늘면서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이 길어지면서 항공유 가격 폭등과 함께 항공권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주요 항공사들이 다음 달 발권 항공권부터 유류 할증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한국행 항공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A 베니스 비치에서 철거됐던 노숙자 텐트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스 애비뉴와 햄프턴 드라이브 곳곳에서 노숙자 캠프가 다시 목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체중 감량 보조제에서 독성 식물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FDA는 관련 제품 29개에 대해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복용했다면 의료진과 상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무부가 미국 시민권 포기 수수료를 기존 2,350달러에서 1,900달러 낮춘 450달러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호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며 동맹국들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도움이 필요 없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사실상 파견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 내부에서조차 이번 전쟁을 두고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신재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들이 중동 군사작전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상당한 군사적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더 이상 나토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과 호주, 한국 등 동맹국들을 거론하며 이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We don't need help. That war has been long prosecuted as far as I'm concerned. Almost from day one, we knocked out many of these things. 불과 사흘 전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송로 확보를 명분으로 동맹국들에게 군함 파견을 요구했던 것과 180도 달라진 입장입니다. 파병 요구에 동맹국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나토를 향해서도 일종의 테스트였다며 실수를 한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I think NATO's making a very foolish mistake, and I've long said that I wonder whether or not NATO would ever be there for us. So this was a great test. 미국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켄트 미 국가 대테러 센터 국장이 이란전을 지지할 수 없다며 전격 사퇴를 선언한 겁니다. 켄트 국장은 이란은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었고 이번 전쟁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와 로비 세력의 영향으로 전쟁이 시작됐다며 제2의 이라크전이 될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란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이란전으로 연기됐던 중국 방문을 5, 6주 안에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관련 없는 나라들의 선박은 통과하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미국 역시 이를 묵인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된 원유를 실은 파키스탄 유조선 카라치오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란 소속이 아닌 선박이 위치 정보를 공개하며 해협을 통과한 첫 사례입니다. 이란과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은 미국과도 관계가 밀접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상호 방위 협정도 맺은 상황. 이란을 향해 사우디가 공격받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앞서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선 부당한 공격이라고 규탄하는 등 이번 전쟁에서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전쟁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온 인도와 튀르키예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해협은 모든 나라에 열려 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동맹국은 제외라는 입장을 밝혀온 이란이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이어 다른 나라들에게도 최소한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해협을 통과하게 해주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CNN은 지난주 중반까지 이란의 하루 원유 수출 선정량이 100만 배럴 이상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치 169만 배럴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란이 원유 수출로 매일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2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유가 때문에 이란의 원유 수출을 사실상 눈감아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100달러 안팎의 고유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 속에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준 이란의 영향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전쟁은 장기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는 미국과의 휴전안을 거부했고 이스라엘은 전선을 더 넓히고 있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의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익명의 이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모주타바가 중재국 두 곳을 통해 전달된 휴전 제안을 거절했고 취임 후 첫 외교정책 회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매우 강경하고 단호한 보복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무릎을 꿇고 패배를 인정하며 그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평화를 논할 적기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습으로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모주타바가 회의에 직접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주 러시아 이란 대사는 모주타바가 치료를 위해 러시아에 갔다는 일부 아랍권 매체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선을 더 넓혔습니다. 친이란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작전을 전면 확대한 데 이어 표적 공습을 벌여 이란의 안보수장인 라리자니 국가 최고안보회의 사무총장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을 펼쳤던 바시즈 민병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도 이번 공습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내부의 민중 봉기를 재차 독려했습니다. אנחנו מערערים את המשטר הזה בתקווה לתת לעם האיראני הזדמנות לסלק אותו. זה לא יקרה בפעם אחת, זה לא יקרה בקלות. 하지만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이 이란의 로켓과 드론 공격을 받았고 세계 최대 규모 유전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샤 유전도 화재가 발생해 가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피할 수 있는 푸자이라 원유 시설도 연일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반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장기전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해변이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총성이 울렸다는 소문에 수천 명이 한꺼번에 달아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는데요. 실제 총격은 없었지만 SNS로 모인 인파가 원인이었습니다. 김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필사적으로 달아납니다. 지난 토요일 플로리다주의 데이토나 해변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봄방학을 맞아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된 대규모 파티, 이른바 비치 테이크오버가 열리면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This incident was clearly social media driven. Okay? Let's all go and invade Daytona. 하지만 누군가 물병을 밟아 터뜨린 소리가 총성으로 오인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가 이어지자 놀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몰려들면서 압사 위험까지 제기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총격은 없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허위 정보가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봄방학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대형 파티가 잇따르면서 각종 범죄와 사고 위험이 커진 겁니다. Because they are organized by promoters and the city is not aware of it. 실제로 지난 주말 사이 데이토나 비치 인근에서는 5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주류 소지 위반과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80건 이상의 체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당국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We are declaring a special event zone from University Boulevard to Silver Beach, from the ocean to the river. Special event zone goes into effect Friday at 11 a.m. and we'll make the determination on Sunday
on when we break that down. 특별 행사구역 안에서는 교통위반 벌금이 2배로 오르고 음주로 인한 소란이나 폭력행위, 마약 사용 등은 예외 없이 즉각 체포됩니다. 또 당국은 무허가 집회를 조장하는 행사 주최자들에게 모든 치안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단속 인력이 배치될 예정인 가운데 관광객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한편 봄방학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SNS로 조직된 대규모 인파가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다혜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항공권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란 전쟁 발발 이전 갤런당 약 2달러 50센트였던 제트 연료의 가격이 최근 3달러 9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항공유 가격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일부 항공사는 노선 운항 횟수를 축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항공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유 공급 차질이 계속될 경우 국제선과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유류 활중료와 항공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et fuel is about 25% of the cost of putting an airplane in there on the operation. So it's a very large amount considering the overall operation. So when that doubles, unfortunately, you're going to see ticket prices go up. 특히 한국 국제항공사들도 다음 달 발권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류 할증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LA 등 미주에서 출발하는 장거리 노선 항공권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오늘 성명을 내고 유가 상승과 항공유 공급 차질은 일시적이라며 상황이 안정되면 가격이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근 급등한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맨 메인 산호세 시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주 전역에서 유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유류세의 한시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일반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 이후 50센트 이상 상승해 갤런당 평균 5달러 56센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유류세는 갤런당 약 88센트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유류세를 유예할 경우 휘발유 가격이 즉각적으로 인하돼 시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유류세를 폐지하더라도 정유 회사만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동 정세의 불안과 정유시설 가동 중단 등의 영향으로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중단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향후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 맨하튼의 한 고층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오가와 메디슨 애비뉴 사이에 위치한 고층 건물의 냉각탑 지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On arrival, the units found a cooling tower that was basically under renovation that caught on fire. It was a wind-driven event. The units took about 140 fire and EMS personnel to be on scene to take care of the situation. 화재는 약 90분 만에 진압됐으며 해당 건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던 작업자들도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3명이 연기 흡입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화재 발생 지점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퍼레이드가 진행돼 200만 명이 모여 있었으며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대형 인명피해 없이 퍼레이드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당국은 화재로 인한 일시적 교통 지연과 도로 통제, 대중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베니스 비치에서 한때 철거됐던 노숙자 텐트촌이 3년 만에 다시 등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LA시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베니스 비치 노숙자 텐트촌을 정리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로스 애비뉴와 햄프턴 드라이브 일대에 노숙자 캠프가 다시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추진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은 거리의 노숙자를 임시 주거 시설이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으로 당시 당국은 수십 명 이상의 노숙자가 주거 지원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베니스비치 일대 노숙자 텐트촌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나며 마약과 범죄 문제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캠프를 철거해도 노숙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체중 감량 보조제에서 치명적인 독성 성분이 발견돼 소비자들에게 긴급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체중 감량 보조제에 포기된 테오코테불이나 브라질 씨앗 등 천연 성분이 실제로는 옐로우 올레안더라는 독성 식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옐로우 올레안더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독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섭취할 경우 구토나 어지럼증, 심장박동 이상 등 신경계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아마존과 이베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29개 관련 제품이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보충제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복용했다면 의료진과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동물원에 수차례 폭탄 테러 협박 전화가 이어지면서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3일부터 나흘 동안 동물원에 협박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공원 내부를 반복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위협으로 동물원 폐쇄와 함께 방문객과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고 폭발물 수색이 진행되지만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It's something that's definitely, a bit unresting, right? Because these threats, we don't know what to anticipate. 당국은 현재 K9 경찰견을 추가 배치하고 동물원 인근 순찰을 강화한 상태며 반복된 협박 전화로 공공자원이 낭비된 만큼 발신자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민권 포기 수수료를 대폭 인하합니다. 국무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민권을 포기할 때 내는 수수료를 기존 $2,350에서 $450로 약 80%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권 포기 절차는 원래 무료였지만 지난 2010년부터 $450의 수수료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해외 거주 미국인들의 시민권 포기 신청이 급증하면서 행정비용을 이유로 수수료가 $2,350까지 인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시민권 미국인협회 등 단체들은 시민권 포기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해왔고 위헌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논란을 반영해 수수료를 다시 $450 수준으로 낮추는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6년간의 법정 대응 끝에 기본권 접근성이 인정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2023년 이후 최소 8,700명 이상이 기존 수수료 $2,350를 내고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송유관이자 러시아산 원유가 헝가리 등으로 들어가는 핵심 통로, 바로 드루즈바 송유관인데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파손된 이 송유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복구를 위해 유럽연합이 직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EU의 15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대출 지원안에 헝가리가 최종 동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를 헝가리로 공급하는 드루즈바 송유관 복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드루즈바 송유관은 우크라이나를 거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로 이어지는 에너지 핵심 통로인데요. 지난 1월 러시아의 공격으로 송유관이 파손되면서 두 나라 모두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헝가리는 우크라이나가 복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양국 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사태가 악화하자 유럽연합은 송유관 복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한 900여 유로, 우리 돈 15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헝가리가 동의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란 축구협회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를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치르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경기 일정에 따르면 G조에 속한 이란은 모든 조별리그 경기를 미국에서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란 축구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대표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힌 이상 절대 미국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FIFA가 동의할 경우 경기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FIFA는 발표된 일정에 따라 경기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는 파키스탄군이 수도 카불의 마약 중독자 재활병원을 공습해 최소 408명이 숨지고 26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밤 2,000병상 규모의 병원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목격자들은 환자들이 저녁 기도를 마치던 순간 폭발이 일어났고 병실과 환자 구역이 직접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사망자 대부분이 무고한 민간인과 환자라며 이번 공격을 반인도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군사시설과 테러 거점을 정밀 타격했을 뿐이라며 아프간의 인명피해 발표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테니스 코트 위에서 로봇과 사람이 팽팽한 랠리를 이어갑니다. 날아오는 공의 낙하 지점을 예측해 발걸음을 옮기고 정확한 자세로 라켓을 휘둘러 공을 받아칩니다. 중국의 한 로봇 전문 기업이 개발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딥러닝을 통해 테니스 기술을 스스로 학습했는데요. 시속 50km가 넘는 공을 0.1초 만에 포착해 움직이는데 포어핸드 성공률이 90%를 넘을 정도의 테니스 실력을 자랑합니다. 또 광둥성 선전에서는 실제 교차로에 투입된 교통경찰 로봇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이 로봇의 활용 범위를 음주운전 단속 보조와 사고 현장 대응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이처메딕 후코이다는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다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중동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비상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함께 원유 추가 확보와 자동차 오부제 등 에너지 절감 정책 수립도 강조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비상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중동 상황으로 경제 전반에 가해질 충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추가 원유 공급선을 발굴하고 원자력 발전소 가동은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또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같은 사회적 수요 절감 대책과 함께 필요하면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통제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도 당부했는데 예산 심의를 사상 최고 속도로 하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에 맞춘 빠른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예산이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한 소득 지원 정책은 수도권보다 지방을 더 배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예산을 조금 더 얹어줄 게 아니라 획기적인 혜택을 지방에 배정하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 측은 부적절한 처신일 뿐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대가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을 특검 측에 요청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위가 일할 자리를 알아봐달라며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와 함께 귀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금 거북이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을 건네고 공직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 씨가 디올 가방을 받는 영상을 공개한 최재영 목사와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건넨 혐의를 받는 서성빈 씨까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걸로 지목된 인사들이 재판정으로 향합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건희 씨 측은 대다수 고가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특검 기소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친분에 따른 선물이다, 구매 대행을 의뢰했다거나 몰래카메라 함정이라고 했고 특히 이봉관 회장이 금품을 건넸다고 자술서를 내고 혐의를 인정해 특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도 김 씨 측은 당선 축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부주의한 처신이지 형사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대가 관계가 있어야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데 공소장만으로는 빈약하다며 일부 내용을 보완해 줄 것을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열렸습니다. 김건희 씨 역시 명 씨와 개인적 연락을 지속해서 나눈 만큼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김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 씨가 출석한다면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후 부부의 첫 대면이 됩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천 후보 신청을 2차례 보이콧한 오세훈 시장이 어제 3차 공모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무능을 넘어 무책임하다고 지적해 당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3차 공천 접수 마감을 3시간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합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 이끌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입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오 시장과 박수민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멋진 경선을 치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결의문 채택 이후에 나름대로 당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속도감이나 내용에 있어서 누구나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 역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박형준 현 시장을 공천 배제하고 주진우 의원을 단수 공천하려다 극심한 갈등을 빚었는데
부산 지역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두 후보가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논란 끝에 공천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지만 대구시장 후보를 둘러싼 갈등은 점입 가경입니다. 이정현 위원장이 주호영 의원 등 중진들을 공천 배제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숙 씨를 공천했다는 것은 다시 윤의거인 부르짖는 사람들이 같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혁신 공천이라고 그러면은 참 사람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거래요. 공관위 첫 컷오프 대상자인 김영한 충북지사는 어제 당사를 방문해 항의하고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마약 공장을 차려놓고 밀수입한 원료로 엑스터시를 만들어 온 외국인 3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챗GPT를 활용해 마약 제조법을 습득하기도 했습니다. 김웅준 기자입니다. 계세요? 계산하시죠. 세관 직원들이 강제로 빌라문을 열고 들이닥칩니다. 가만히 있어. 우리 압수수색 영장이고 여기 체포 영장. 집안에는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마약 원료가 가득합니다. 근처 빌라에는 아예 마약 공장을 차려놨습니다. 압수수색 당시에도 기계가 한창 작동 중입니다.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뭘?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인체에 해롭고 폭발 위험도 있는 화학물질이 주택가 한복판에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세관은 마약 제조 일당 베트남인 3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제우편에서 발견된 대마초를 그대로 배달되도록 해놓고 추적한 끝에 마약 공장까지 적발했습니다. 마약 제조법은 챗GPT를 활용해 습득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은 이렇게 각종 실험 도구와 알약 제조기까지 이용해 마약을 만들었습니다. 마약 원료는 특송 화물로 베트남에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료만 모두 5.4kg, 2만 9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세관은 밀수입한 원료로 국내에서 마약을 만드는 방식으로 수법이 변화하고 있다며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흥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이상으로 3월 17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